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동에 대한 얘기를 예상은 했지만 지금 이제 벌써 테이크 2예요. 20분의 장시간 동안 녹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포인트에서 제가 막 어버버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상하게 돼도 뭐 문자 오고 해도 무조건 이번에는 그냥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간에 헛소리해도 이해해 주시고, 전부터 계속 여러분을 조금 제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대충 자막도 없애고 썸네일도 없애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점점 느끼시기에 이 사람 좀 대충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저도 이제 만들 때 편하게 만들고 여러분께서 보실 때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야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예상할 수 있는 댓글 1번은 선생님 야동 보세요? 이런 질문. 옛날에 봤습니다. 마지막 봤던 게 아마도 제 나이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Y2K 한참 난리였죠.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뭐 기계들이 다 1900 몇 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2000년으로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막 얘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야동 본 게. 그거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고, 왜냐면 예상할 수 있는 댓글이니까. 야동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예상을 할 수 있다시피 유튜브에 찾아보면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한두 개 제가 찾은 거는 오은영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상담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많은 자극을 받을수록 나중엔 점점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셀프 이미지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기가 쉬워진다.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전에 금욕의 기쁨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도파민에 있어서만큼은 의존성하고 내성이 두 가지가 생긴다. 내가 이 정도의 도파민에 적응이 돼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걸 수반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내가 느끼는 결핍, 도파민 결핍이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정도 피크까지 오르기 위해서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야동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처음에는 조금 이 정도의 그냥 단순한 자극이 있는 영상으로 흥분이 됐다면, 나중에는 뭐 스토리라인이 이래야 되고, 무슨 도구가 막 나와야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그 유연한 자세가 나와야 되고, 이런 점점 더 좀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트리거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내가 어떤 특정한 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기만 하면, 그게 다 하나하나가 트리거가 되니까 사실은 성적으로 흥분해서 자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적인 트리거 때문에 야동을 찾게 돼서 이걸 먼저 찾고 나서 흥분하고 자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기 쉬운 이유가, 우리가 유튜브에 중독되기 쉽고 술에 중독되기 쉽고 이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예전에는 야동을 한번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명작 중에 빨간 마후라라는 야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야동을 보려면 테이프가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 이 밀레니얼 분들께서는 아마 보신 적도 없을 텐데, 이만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VCR에 넣으면 이렇게 테이프가 들어가면서 막 기계음을 내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말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마치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이제 들었던 것처럼 그 경험이, 그 테이프를 보는 경험이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있으면 아무 제한 없이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소중한 경험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야동을 보다가 다음 거를 보고 다음 거를 그냥 100개, 1000개를 볼 수 있어요. 아무 제한 없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을 하면 어 도파민이 막 진짜 연쇄로 폭격이 되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이렇게 강한 자극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 자극이 자기가 적응돼 있는 자극하고 비슷한 레벨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가상 세계가 아니고 현실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극은 되겠지만 어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이런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가 완전히 다르니까 만족이 되기가 어려워요. 처음 한 번 정도는 뭐 좀 흥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성관계가 반복이 됐을 때 쪼끔이라도 익숙해지면 뭐 중간에 성적인 흥분이 없어진다든지 이러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내가 적응돼 있는 어떤 성관계라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한참 못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파트너에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파트너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을 했을 때 뭐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딱 좋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사정을 하고 싶다든지, 무슨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자세를 해 보고 싶다고 한다든지, 무슨 처음 보는 기구를 들고 와서 이걸 써 보자고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어 그냥 헤어지는 거죠.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런 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해서 인제 헤어지는. 이제 제일 좋은 경우는 뭐냐면 둘 다 잘 맞을 때, 둘 다 그냥 그런 거 없이 쪼끔 심심하게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변태거나 이러면 좋은데, 고 중간도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맞춰주는 경우. 이게 왜 문제냐? 맞춰주는 과정에서 나도 그 사람처럼 돼가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냥 맞춰주다가 그러다가 헤어지면 또 그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대하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춰주던 사람 입장에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 그대로 계속 맞춰주겠어요? 절대 안 맞춰주지.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딴데 가서 또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종말 같은 거인 거예요. 물론 뭐 안 걸리고 잘 바람을 피거나 뭐 돈 내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데를 계속 다니거나 이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 유지 가능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녀 파트너 간에 성관념이 잘 안 맞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내가 야동에 심취한다는 의미는 내가 만나게 될 사람하고 안 맞을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되게 좋은 비유가, 아까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자극과 내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야동에 심취하면서 열심히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무슨 상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체위 혹은 뭐 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는 절대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자꾸 심취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자위를 하고 이러는 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흑백 요리사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메추리를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뿌리고 뭐 이렇게 되게 화려한,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 음식은 정말 맛있겠다. 이런 거 대비 집에서 하는 돼지갈비 이런 거, 그러니까 집밥 그냥 백반, 김치랑 흰밥이랑 먹는 요런 거 두 개 비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화려한 파인 다이닝 이런 거에 심취해서 삼시세끼를 먹던 사람이 집에서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 1년 정도를 삼시세끼 파인 다이닝을 먹다 보면, 글쎄 그러다 보면 또 지겨워지려나?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높은 확률로 그렇게 먹던 사람이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밑반찬 꺼내서 먹으면 한 번 정도야 뭐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생활로 돌아가기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동 끊을 수 있어요. 술하고 비슷해서 술을 처음에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근데 끊는 것까진 좀 그렇고 절주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끊는 게 훨씬 쉬운데 야동도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랑 간헐적으로 받는 거, 아예 안 받는 거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아예 안 받는 게 제일 유리해요. 왜냐면 아까 그 흑백요리사의 비유를 생각을 했을 때 삼시세끼 그지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집에 와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햇반을 돌려서 따뜻한 밥이랑 맛있는 밑반찬을 가지고 먹는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야동하고 자위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야동을 안 본다는 게 자위를 안 한다 이건 아니고, 자위를 하는데 영상을 안 보는 거예요. 뭐 사진을 보든 무슨 뭐 음성을 듣든 뭐 만화를 보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영상을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끊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좋은 종착지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만 가지고, 내가 최근에 받았던 감각 정보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머릿속에 있는 상상만 가지고 자위를 하면 제가 보기에 최고예요. 왜냐면 아까 음식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자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위의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면 자위를 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야동을 보고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보기만 하면 성적으로 흥분된다는 게 거의 보장되기 때문에 흥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자극이 없는 상태라면 내가 흥분을 했을 때 당연히 자위를 하게 될 거고, 흥분을 안 한 상태면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니까, 원래가. 또 하나의 플러스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될 때 그 행위가 정말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적응되어 있는 건 아무 자극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애써 자위했던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실제 사랑을 하게 되면 야동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심심한 거지만 야동을 안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동은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그리고 끊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아들딸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들딸이 있는데 해보니까 애들이 핸드폰을 다 뚫어요. 인터넷 차단 앱도 뭐 깔아보고 구글 가족 계정도 등록해보고 했는데 다 뚫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한 없이 핸드폰을 준다는 의미는, 거기에 뭐 차단 앱이 깔려있든 가족 계정이 깔려있든 간에 아이가 6학년, 중1, 중2가 되면 100% 야동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엔. 조금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100%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아이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핸드폰을 안 주고 있어요. 6학년, 4학년인데 이것도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나 뭐 술이나 코케인, 헤로인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자극들은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본인이 다 해보고 안 좋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것들도 있겠죠. 음식이라든지 뭐 공부나 이렇게 자유의지가 중요한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일단 차단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에 비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야동을 끊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읽어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인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에게는 또 약간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읽어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